FA는 거품이다 이 소리도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거품을 통해서 리그는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야생야사에 나가서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오히려 선수들한테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구단들도 쓰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KBO 이사회의 할 때 셀러리캡 늘리자. 자동으로 늘리자. 진짜 그렇게 국내 사정이 열악하고 야 기업들 다 좆될 것 같다. 프로야구 거품이다. 이러면은 셀러리캡 더 강화해야지. 하드캡 해야지. 야 우리 더 낮추자. 야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국내 리그 망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셀러리캡 더 낮추고 버드룰은 뭐하러 데리고 와요. KBO판 레리버드룰은 뭐하러 도입해. 그런 거 없이 이제 우리 정말 강력하게 스트릭트하게 룰 조져갖고 리코고 뭐고 간에 못 부르고 선수 몸값 낮추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삽니다. 아니야. 구단 관계자들 이사장들 사장들은 야 이 셀러리캡 이제 자동으로 늘리자. 우리 돈 좀 더 쓰자 야구판에 이러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팬들은 FA 거품이다 이러다가 다 뒤진다.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팬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돈 더 써야지. 그러니까 KBO의 잠재적인 리스크는요 선수들의 몸값이 아니에요. 저출산 기조로 엘리트 선수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점점 유소년 체육판이 좁아지고 있는 이 좁아진 파이풀에서 축구하고 야구가 지금 양분해서 선수 엘리트를 데려가죠. 어차피 농구 배구는 키가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긴 아예 어나더 레벨이고 가장 운동신경 뛰어난 선수를 야구판에 많이 데리고 와야 지금처럼 황금 세대가 열리는데 기본적으로 유소년 풀에서 우리가 축구한테 항상 밀려 있어요. 저기는 진입장벽이 좋아. 낮아. 공이랑 신발만 있으면 그냥 막말로 할 수 있다고. 물론 돈 많이 들지. 돈 많이 드는 건 아는데 야구는 그거보다 진입장벽이 더 어려워. 빠따 사고 글러브 사고 스파이크 사고 유니폼 사고 존나 돈 많이 드는 게 야구예요. 야구장은 또 다 산골에 있어. 야구하는 학교도 얼마 없고.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비전을 줘야 돼. 야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려면 자꾸 돈 가져가야지. 자꾸 거품이다 왜 시장을 죽이려고 그래요. 야구를 좋아하신다라는 분들이. 나는 오히려 자꾸 최고 연봉이 갱신이 되고 화제가 되고 야 야구하면 이제 300억도 벌 수 있구나 400억도 벌 수 있구나. 뭔가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프로야구가 생존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 최영우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최영우 얘기서부터. 그리고 최영우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0인에 한번 뽑아보고 잡시다. 피곤한데 박찬호 때문에 하루 종일 너무 많이 피곤했습니다. 박찬호 놓친 거 이거 벌어진 일입니다. 어차피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두산아 우리 찬호 다시 갖고 와야겠다. 물러라. 우리가 90억 쏜다. 이렇게 안 되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기아는 나머지 선수들과의 협상에 이제 힘써야 되고 이제 플랜 B를 가동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핵심 선수는 최영우와 양현종이겠죠? 아무래도 이 두 선수가 가장 중요하고 조상우는 올해 영 활약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9위 어떤 한계를 받고 제구도 좀 문제를 보였고 결정적으로 투심 패스트볼을 장착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슬라이더의 각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A등급이에요. 다행인 거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비딩을 못할 거고 만약에 비딩에서 떠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봉이 4.5억이기 때문에 4억 5천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이제 9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팀의 20인의 한 명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용호와 양현종이 과연 팀을 옮길 거냐. 이게 협상이 늘 양현종과의 협상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데 최영우는 좀 달라요. 최영우와의 협상 테이블을 안일하게 준비해서는 곤란하다라고 제가 이미 지난번 라이브 때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나이를 까고 그냥 액면가 그대로 봤을 때 나이 불문 지난해 팀 내 최고 활약을 했던 야수가 누구냐? 최영우다. 그냥 기아에서만 잘한 거냐? 기아가 8위 족밥팀이었으니까 그냥 니네 안에서만 잘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리그에서 지금 모든 타격지표 부분에서 탑10 이란에 이름을 올린 게 최영우다. 20대 30대 젊은 애들 사이에 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 어떤 팀들이 이 FA 시장에서 최영우를 노릴 거냐? 챔피언을 노리는 팀들. 이미 기본 전력이 탄탄해서 이만하면 우리가 좀만 더 보강하면은 우승할 수 있겠는데 이미 전년도에 우승컵을 들어올린 LG 트윈스 그 다음에 이번 가을 야구에서 정말 인상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삼성 라이온즈 그 다음에 아쉽게
쉽게 한국 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화 이글스 등이 팀의 공격력 강화의 어떤 마침표, 활용 점점을 찍어줄 이 퍼즐로 최영우 영입을 시도한다라는 게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1+1 아니면 뭐 2+1 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영우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죠. 자, 우선 LG 트윈스는 디펜딩 챔피언이에요. 지금 23시즌 우승에 이어서 24시즌 기아 타이거즈, 25시즌 징검다리 우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리피 우승을 위해서 우리가 24시즌에 뭔가 삐끄덕했던 이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LG는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할 텐데, 아쉬운 건 지금 박혜민과 김현수 이 두 명의 핵심 외야 자원들이 FA 진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현수는 지금 두산과 링크가 많이 돼 있죠. 실제로 이제 친정팀으로 다시 서울 친정팀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 두산 베어스가 박찬호에 이어서 김현수까지도 놓인다라는 이적설이 지금 파다합니다. 뭐 실제가 얼마만큼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야기는 나와요. 아니 땡굴뚝의 연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LG 트윈스가 김현수를 놓친다. 김현수가 최근 2년은 조금 어려웠지만 올해 화려하게 부활했고, 특히 가을 맹구라는 그런 오명이 올 시즌에 이 한국 시리즈에서 퍼포먼스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 시리즈 MVP를 얻어내면서 LG의 이 우승의 주역 공신이었다라는 거를 증명해냈죠. 근데 김현수가 이적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공백이 암만 LG 트윈스가 뎁스가 좋고 또 누군가 공백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메울 선수들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완전히 메운다 이런 건 쉽지 않은데, 만약에 최영우를 영입한다? 같은 좌타에 뭐 타격 완성도로 보면은 누가 더 낫다라고 이게 비교를 가리기가 힘들 정도로 뛰어난 이 두 선수인데 뭐 완벽하게 그 자리를 메워줄 수가 있죠. LG는 리핏을 노릴 수가 있다. 자, 그럼 삼성 라이온즈는 어떠냐? 최영우의 친정팀입니다. 사실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할 때 어떤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발언 때문에 삼성 팬들 중에 최영우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25시즌 이제 막바지에 오승환이 은퇴를 할 때, 은퇴식 때 최영우의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타석에서 상대하기 전에 오승환을 향해서 이렇게 예의를 표시하는 이런 모습, 태도 때문에 그동안 최영우에 대해서 상당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삼성 팬들도 지금 감정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고, 야, 그 왕조 시절에 우리 팀의 4번 타자였던 최영우, 쇼! 삼성의 최영우, 이 최영우를 다시 데려오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선 25시즌에 홈런왕에 올랐던 루인 디아즈가 메이저리그 뭐 뉴욕 매치와에 복귀한다 뭐 이런 컴백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외국인 타자가 다시 삼성 라이온즈로 올지 모르지만 뭐 잘할지 못할지 이게 변수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5시즌에 최영우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삼성 라이온즈로서는 그 어떤 장타력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FA 시장에서 사실 지금 다른 카드로는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가 않아. 아주 좋은데 아니고 왕조 시절의 핵심 멤버의 레거시의 회복, 이런 측면도 뭐 최고의 마케팅 카드죠. 삼성 아마 어마어마하게 마케팅 그 MD 상품들을 찍어내고 팔아치울 겁니다. 다만 LG 트윈스나 삼성 라이온즈나 이제 기존 야수 라인업을 봤을 때 좌타들이 너무 많아요. LG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도 상당히 좌타 자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좌타 슬러거인 최영우가 더해질 경우에 너무 라인업이 좌타 일변도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성적만, 야구는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거지 좌타자는 뭐 꼭 잘하고 우타자는 좀 약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두 팀 다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고요. 한국 시리즈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화 이글스 역시 충분히 최영우 카드 검토해 볼 수 있죠. 여기에 뭐 돈 쓰는 데에 대한 두려움은 없거든요. 회장님이 막 거의 막 블랙카드 신용카드 주면서 야, 돈 써, 우승만 해. 여기는 2등을 했는데도 그냥 막 폭죽을 K9 자주포로 쏘아 올리는 팀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회장님은 두려워하지 않죠. 최영우 뭐 잘해? 그럼 사. 이거거든. 상남자요. 검토해 볼 수 있죠. 시즌 막바지에 팀 타격 지표를 이빠이 끌어올려갖고 어떤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렇게 타격 지표가 나쁜 팀은 아니에요. 최종 성적만 보면. 그런데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강력했던 마운드 대비에 타격세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거든요. 하나이글스가. 우타는 이제 노시환과 최은성이 있고, 좌타는 이제 문현빈이 활약을 해줬는데 여기에 최영우가 가세한다. 확실한 중심을 잡고 여기에 이제 외국인 타자,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더해지면은 다음 시즌 다시 한번 상위권을 달리면서 두 번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연픈 나이가 이적의 걸림돌이 된다. 물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히려 높은 나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원하지 않아요. 최영우는 뭐 지금 박찬호 4년이냐 6년이냐 이런 게 아니죠. 1년을 더 할지 2년을 더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최영우가 원하는 건 아마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계약으로 찔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망해도 1년 망하고 마는 거예요. 에이징 커브가 온다고 해서 에이 아쉽네, 뭔가 생각보다 빨리 부러졌네 이러고 그냥 다음 시즌 시원하게 털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챔피언 팀들이 우승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 돈을 아까워한다? 글쎄요, LG나 삼성이나 하나나 뭐 이런 팀들이 그 돈을 아까워서 이적시킬 수 있는데 머뭇거릴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기아요, 25시즌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가 박찬호, 최영우, 위즈덤, 오선우 딸랑 4명이었는데 스태티즈 기준으로 WAR 1위였던 박찬호는 이제 FA로 두산 이적을 했고 2위 최영우도 지금 FA죠. 이 둘 다 놓칠 경우에 26시즌 야수 라인업의 상수는 포수 김태균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도영은 부상에서 이제 얼마나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해 돌아올지 모르는 거고, 나성범, 김선빈 모두 한 살 더 먹은 상태. 과연 얘네들이 건강하게 뛸 수 있냐? 김호령은 과연 25시즌의 그 어메이징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 오선우는, 윤도현은요, 박민은 없다. 뭔가 확실한 게 없는,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5시즌과는 달리 정반대 물음표 투성이 시즌을 맞이할 것 같아서 사실 기아 팬으로서 굉장히 좀 두렵고요. 박찬호를 놓쳤다고 하지만 제가 기아 프런트에 대한 신뢰감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기아 프런트는 상당히 팀 운영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아직 믿고 있습니다. 자, KBO 최고의 프랜차이즈죠. 누가 뭐라 해도 기아 타이거즈가 KBO를 대표하는 명문구단이에요. 12번의 우승과 별처럼 무수히 많은 레전드들까지 배출했는데 2010년대 중후반부터 2020년대까지 지금 기아를 대표하는 야수 누굽니까? 비록 이적생이지만 최영우예요. 최영우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 2024년 두 번의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이건 뭐 팩트죠. 팀의 우승 좋았을 때도 함께 했지만 사실 제가 더 주목해서 보는 거는 팀이 어려울 때, 정말 꿈도 희망도 없을 때 그래도 최영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야구를 볼 수 있었고, 또 오프시즌 때마다 어린 친구들 데리고 막 일본 미국 다니면서 사비 털어가면서 애들 훈련시키고 캠프하고 먹이고 재우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 기아의 뭐 광주 태생 전라도 뭐 그런 홈보이들이 했던 게 아니라 FA로 이적해서 온 최영우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팀의 모범을 보였던 선수이기 때문에 비록 돈을 보고 이적한 선수지만 저는 작년부터 최영우의 기아 타이거즈에서의 영구 결번은 정말 강력히 원한다라고 매번 말씀드리죠. 기아가 내부적으로 박찬호에게 두산이 투자한 80억이 오버페이다,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철수했다라면 오케이, 저 존중하겠습니다. 대신 정말 최영우는 무슨 일 있어도 좀 꼭 잡아갖고 이 팀에서 은퇴시키고 정말 기아 타이거즈의 최영우로 기억될 수 있게 만들어줘라. 정말 소심한 바람입니다. 소심한 바람. 우승이 물론 프로팀의 최고 미덕이죠. 하지만 팬과 선수와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건 역시 FA 자격을 얻고 있는 양현종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현종의 이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사실이고, 어떻게든 기아랑 같이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게 되겠지만 이 선수들이 좀 좋은 얼굴로 계약에 합의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광주 KBS 가갖고 그 김여울 기자님이랑 방송 출연했을 때 여울 기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최영우 이번 시즌 FA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눈높이가 절대 낮지 않다. 본인도 25시즌에 본인이 했던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어필하겠다,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기아가 어물쩡 나이로 그냥 뭉개고 대충 계약하려고 하면은 정말 최영우 이적이라는 상상하기 싫은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심지학 단장과 기아 프런트가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